건강보험 공식 팟캐스트 건강이 쏙쏙 지금 시작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식 팟캐스트 건강이 쏙쏙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이 쏙쏙의 고정 패널 김수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꼭 아셔야 할 치매에 관한 모든 것 이런 제목으로 전반적인 치매 내용을 다루도록 할 텐데요. 저희와 함께 이 주제를 알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치매 케어 학회 장봉석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치매 케어 학회 장봉석입니다. 네, 그러면 치매 케어 학회 장봉석 회장님 모시고 건강보험 공식 팟캐스트 건강이 쏙쏙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다루게 될 주제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할 치매의 모든 것입니다. 회장님, 네. 치매 어떤 병입니까?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에게 후천적으로 다양한 원인이 작동해서 또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의 장애가 나타나고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치매는 어떤 하나의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조건에서 여러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의 묶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매가 특정 질병이 아니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증상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 치매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치매의 원인이 몇 가지만 될 것 같죠? 네, 아닙니다. 아닌가요? 몇 가지 정도가 아니에요. 무려 80가지가 넘어요. 80가지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네. 그만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을 갖다가 우리가 세 가지를 꼽으라면 네. 이거 우리가 치매의 3대 원인 질환인데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알츠하이머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병, 그리고 두 번째가 혈관성 치매, 그리고 세 번째가 루이체 치매. 네. 이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근데 알츠하이머 병은 이 전체 치매 원인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네. 제일 많이 이제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알츠하이머고요. 그 다음이 이제 뇌졸중, 우리 중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뇌졸중 후에 발생하는 이 혈관성 치매인데요. 요게 전체 치매의 한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알츠하이머 병하고 혈관성 치매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가 전체 치매 또한 15%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루이체 치매, 요것도 또 전체 치매의 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요 이제 세 가지를 합치면 대체적으로 전체의 거의 한 90%가 되고요. 네. 나머지 한 10%가 굉장히 많은 또 원인들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전두척두엽의 퇴행, 그다음에 파킨슨병, 이런 것은 이제 퇴행성 질환입니다. 네. 그리고 뇌에 이제 물이 차는 뇌수두증, 그다음에 두부에 외상을 입은 경우, 그다음에 뇌 종양, 뇌암이 생긴 거죠. 그다음에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리고 비타민 B12 결핍증, 네. 그리고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또 알코올 중독성 치매가 또 나타나거든요. 네. 그리고 신경 매독, 뇌 매독이죠. 신경 매독이 또 치매 증상을 또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런 일종의 또 감염성 질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매가 발생을 하는 원인은 굉장히 많다. 한 80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치매의 거의 대부분은 고령화와 함께 나타나는 뇌 퇴행성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 루이체 치매, 전두척두엽 퇴행, 파킨슨병, 이런 게 전부 다 퇴행성 질환이거든요. 퇴행성 질환이니까 이게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풍으로 인해 가지고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나타나면 또 네. 치매가 나타나는, 이게 바로 혈관성 치매인데, 이런 뇌혈관성 치매까지도 포함하면 사실은 이것도 또 연세 드신 분들에게서 나타나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치매는 노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치매 증상으로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 텐데요. 네네. 김하나, 네. 보통 치매에 걸렸다라고 하면 어떤 증상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납니까? 제가 전에 그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거 저도 아시나요? 봤어요. 저도 손예진이랑 정우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기 보면 거기 여주인공이 알츠하이머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편의점에 자기 소지품을 두고 나오는 것부터 깜빡깜빡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찾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누군지 까먹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병세가 차차 악화가 되는데 보통 이렇게 기억을 잃어버리는 걸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말하지 않나요?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인지기능 장애인데요. 여러 인지기능 장애 증상 중에서 또 기억력 장애가 가장 처음에 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건망증과는 다르게 좀 구분이 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초기에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최근에 나누었던 그 대화의 내용, 또 최근에 있었던 일의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단기 기억력 감퇴로 인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제 옛날 기억은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요. 네. 그러다가 점점 병이 진행되면서 옛날 기억도 장애를 보이게 됩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잊고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지기능 장애는 뭐가 있는지를 지금 하나씩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억력 장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기능 장애 중에서 기억력 장애 이걸 봤는데 근데 기억력 장애만 오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장애가 오는가 하면 공간 지각 장애가 와요. 공간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잘 알던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신다거나 또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찾아가지 못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엉뚱한 곳에 물건을 놓아두시고 근데 또 그 놓아둔 물건을 못 찾으시기도 합니다. 제가 또 그 영화에서 이 치매에 걸린 주인공이 갑자기 정신이 막 아득해지더니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고 또 몇 시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걸 잘 모르게 되는 증상도 생기더라고요. 네, 이제 그것을 바로 진압력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사람, 사물, 시간, 공간 등 현재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을 진압력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치매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날짜나 계절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고 또 지금 자신이 있는 장소 또 함께 사람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치매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지기능 장애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실행증과 실인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네, 이제 실행증은 평소에 그 사용하시던 물건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시지 못하거나 옷 입기, 뭐 대소변 가리기 등과 같은 이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동작이라고 합니다. 그 액티비티 데일리 오브 리빙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일상 수행 능력, 생활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생활 능력에서 장애를 보이시고요. 또 실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치매 중후기 이때부터 이제 보통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게 되거나 또 심해지면 가족이나 배우자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실행증과 실인증은 TV에서 많이 보던 전형적인 치매 인지기능 장애인데요. 배우자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면 이 가족 구성원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에 더불어서 더 심각한 증상도 있더라고요.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욕하고 막 이러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 사람을 의심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깁니다. 또 망상으로까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가족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거나 또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거나 이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초조하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갑자기 뭐 화를 내신다거나 또 욕하고 또 신체적인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고요. 즐겁거나 슬픈 일에 대한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환청이나 환시, 또 환각 증상도 종종 생기고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물건을 잃어버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믿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곤 합니다. 이 치매 단계별로 증상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이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세 단계로 네. 나눠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기 단계는 발병 후 이제 1년에서 3년 사이 정도를 얘기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최근 기억의 감퇴가 시작되는 것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맞을 것 같고요. 발병 후에 이제 2년에서 한 10년 정도 이런까지를 이제 중기 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때는 이제 초기 단계에서 보였던 기억력 감퇴나 언어 능력, 감소 등의 증상이 더 악화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제를 보이게 되고요. 대체적으로 사회적 판단에 대한 장애도 겪게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기 단계에 가서는 모든 지적 능력이 손상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거의 못하게 되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대소변도 못 가리시고 네. 또 스스로 식사하기도 힘드신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오래전 기억까지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되기 때문에 가족들도 못 알아보고 또 본인의 이름, 고향도 잊게 되고요. 팔다리와 같은 신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뇌가 더 이상 지시를 못 내리니까 걷지도 못하시고 또 종국에는 누워서 계시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치매의 정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치매 위험성을 높이는 다양한 요인들로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죠. 오랫동안 그 역학조사를 통해서 뚜렷한 연관성을 보이는 몇 가지 요인이 밝혀졌다라고 그럽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치매 위험 인자의 가장 대표적인 공통적인 것이 바로 연령이라고 하고 계시죠. 나이가 들수록 이제 치매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나이가 5세 증가할 때마다 치매 유병률이 2배씩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치매 위험 인자가 있습니까? 네. 그 대부분 역학 연구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알츠하이머형 치매 걸릴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또 반대로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더 높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뇌졸중 같은 그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 위험인자인 흡연, 음주 등이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네. 유전적 요인도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형 그 환자의 직계 가족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유병률이 2배에서 4배까지 높다. 또 특히 쌍둥이일 경우에 위험성이 80%를 넘는 등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 치매 위험 인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일단은 그 흡연이나 과음 이런 것들이 치매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사회적 활동 여부나 또 정도에 따라서 치매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교류가 없거나 여가 활동을 즐기지 않는 분들이 알츠하이머형 치매 발병률이 높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치매 발병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12년 전국 치매 역학조사에 따르면 고령이고 또 여성이고 무학일수록 치매와 높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면 이 조기 진단이 중요하잖아요. 이 치매의 진단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병력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스토리를 네. 듣는 거죠. 의사가 자세하게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단의학적인 검사로 들어갑니다. 이 진단의학적인 검사의 목적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치매가 알츠하이머 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긴 치매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요. 일단은 다 감별하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것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온 퇴행성 치매다. 치매가 얼마만큼 진행됐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뇌 촬영을 합니다. 뇌 MRI를 촬영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뇌 PET라고 PET 촬영을 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뇌에서 얼마만큼 치매가 진행됐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보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검사를 해서 치매로 확진 판정이 나면 그럼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치료하죠. 이 치매 그럼 치료는 되는 거겠죠? 치매 치료가 이제 불행하게도 현재까지는 이게 완전한 것이 없어요. 네. 왜 완전하지 않냐면 아마 그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요? 퇴행성 변화잖아요. 네. 노화 때문에 온 거예요. 네. 치매도 잘 관리하면 10년, 15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네네. 약물 치료와 함께 하는 치료가 이제 뭐 지지해주는 지지적 정신 치료, 그다음에 행동 치료, 그다음에 인지 치료, 뭐 이런 각종 또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도 있어요. 이걸 잘 혼합해주면 그러면 이제 치매의 진행을 늦춰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조기 치료도 좋지만 아예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예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잘 드시게 하는 것, 잘 먹게 하는 것, 또 잘 주무시게 하는 것, 그다음에 드셨으니까 잘 또 배변도 하셔야죠. 이게 네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여기를 통해서 그 간단한 예방 수칙으로 3권, 3금, 3행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3권은 세 가지에 즐길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네. 여기에는 운동, 식사, 독서가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럼 3금은 무엇인가요? 3금은 참아야 되는 세 가지. 금, 금지.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음주, 또 흡연, 네. 뇌손상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3행이네요. 이것은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하는 거, 행해야 하는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3행은 꼭 챙겨야 하는 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그 소통 네. 그리고 치매 조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공부가 됐습니까? 네, 오늘 이제 치매 개념, 증상, 진단, 그리고 치료까지 다각도로 정말 꼼꼼하게 공부했는데요. 특히 저는 이 치매 예방 수칙으로 이 장봉석 회장님께서 들려주신 3권, 3금, 또 3행의 행동 수칙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국민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이 유용한 팁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치매 케어 학회 장봉석 회장님 모시고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할 치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어봤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역작, 바로 치매 국가 책임제죠. 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꼭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